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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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장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만 이 정리를 해보면 내일은 나갈 수 없고 다만 뒤에 거는 조정을 해보겠지만 나갈지 서면 조사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여론 의식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회피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 취지는 그러니까 여론에서 뭔가 수사를 회피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을 좀 지우려고 하신 것 같고, 다만 내일은 출석이 어렵고 그 이후에 출석은 할지 서면 조사를 할지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과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요. 이 사건이 그렇게 사안 자체가 복잡하진 않죠. 성남FC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지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출석만 불응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차원에서도 소환에 불응하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요. 그러면 자칫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빨리 그러니까 이제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난 무조건 안 나간다라고 지금 답하기는 여론도 여론이지만 실질적으로도 대응 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서면 조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면 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거기도 의문점이 들고요. 서면 조사가 통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검찰이 정하게 되면은 그 질문할 사항들을 적은 이제 서면 조사서를 이제 피의자에게 보냅니다. 그럼 피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조사는 아니고 직접 만나서 직접 출석시켜서 피의자와 얘기를 하고 대면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검찰이 여러 가지 상황상 또는 뭐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 서면 조사로 돌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면 조사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질문에만 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지적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그 얼마 전에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서면 조사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서면 조사는 아예 검찰이 고려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고려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서면 조사를 해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네. 조사 방식을 쉽게 말해서 조사받는 쪽에서 선택한다는 것도 물론 야당 대표라는 그런 정책 상징성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좀 어렵고요.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서면 조사를 하면 1번 질문부터 10번 질문까지 다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뒷질문을 몰라야 검찰 수사할 때도 훨씬 이제 질문에 허를 찌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을 텐데 미리 뒤에까지 다 알고 어느 정도의 내가 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해서 조사를 받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의 실효성을 거두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이미 다 확정이 돼 있는 정도의 상황에서 사실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굉장히 중한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 측에서 서면 조사가 아니라 직접 대면에서 조사받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자체에서도 서면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단순히 서면 조사만으로 본인의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28일,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출석을 조율해서 좀 대면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3자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핵심 의혹을 밝혀낼 그 핵심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대가성 여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죄도 결국에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것과 대가가 되는 금전이나 뭐 금융 이익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 성남 FC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후원금 자체가 성남시가 해준 기업들에 대한 어떤 민원 해결이 부정한 청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성남 FC가 받은 돈과의 서로 간의 대가성까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의 주장은 성남 FC가
받은 돈은 후원금 성격이 아니라 광고비였다는 것입니다. 성남 FC의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낸 광고비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각종 민원 제공들이 전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과연 이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성남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 FC는 시민구단으로 결국 시민들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본인의 그러니까 뭔가 대가 관계가 있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검찰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데 후원금이 일단 굉장히 그 좀 쉽게 말해 좀 많고요. 그리고 뭐 기부 체납이나 현물 체납을 하는 거에서 빠진 부분의 정확한 액수가 그 액수하고 또 들어맞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어쨌건 지금 두산이나 뭐 지금 현재까지는 두산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병원 부지가 용도가 변경이 돼서 4억을 올릴 수 정도 상황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과 이것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양쪽의 주장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거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성남 FC 사건 수사도 그렇고 검찰에서는 나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 완벽하게 수사가 끝났다고 사실상 이제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만 거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증거들도 검찰은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김만배 씨 이야기도 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데 지인들과 전화 통화는 할 정도로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은닉재산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지금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회복됐다라는 보도들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김만배 씨가 직접 검찰청에 출석을 하거나 법원에 출석을 해서 뭔가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고 아직 건강이 완벽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강 회복 상태에 따라서 검찰은 당연히 범죄 수익 은닉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